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 산책처럼 사주입니다. 이번 시간에 드릴 말씀은요, 제목을 뭘로 정할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냥 두서없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청간이 있고 지지가 있잖아요. 얘가 하늘이고 얘가 땅이란 말입니다. 하늘은 갑, 을, 병, 정, 경, 신, 임, 개. 제가 지금 무토하고 기토는 빼고 썼죠. 그 이유는요, 무토하고 기토는 중앙에서 이 친구들이 잘 돌아갈 수 있게 관리 감독해주는 역할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서 저렇게 적은 거예요. 자, 근데 뜬금없이 이걸 왜 적었느냐, 저희가 간목을 논할 때 뭐라 그러죠? 시작이라 그러죠. 시작. 그리고 생명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시작이 있다라는 뜻은요, 끝이 있다라는 뜻이겠죠. 그리고 생명이 있다라는 뜻은 죽음이 있다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이 끝 그리고 죽음이 무엇인지는 생각하는 게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요. 간목이 시작이라면 경신금이 끝이자 죽음이겠죠. 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끝이 났어요. 경신금에서. 자, 그럼 이제 시작으로 가려면 이렇게 가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돌아와야 됩니다. 그래야 간목으로 다시 돌아오겠죠. 이거 뭔가 난해하다 라고 생각하실까봐 다시 조금 더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그냥 무작위로 이렇게 쓰겠습니다. 갑을, 병정, 경신, 잘린다. 네, 지우고. 잘린다 반말 아닙니다. 혼잣말입니다. 네, 지우고 쓸게요. 갑을, 병정, 경신, 임계. 자, 이제 보시면은 여기가 끝이자 죽음이에요. 그죠? 그리고 여기가 시작이에요. 그럼 이제 저희가 유심히 살펴보잔 말이에요. 시작에서 끝으로 가려면은 화라는 다리를 지나가야지 되죠. 그리고 끝에서 시작으로 다시 가려면은 임계수라는 다리를 건너야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정리해서 말씀드려볼게요. 이게 이제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 갑을 못 가. 그러니까 목과 경신금이 중심이고, 왜? 얘가 시작이고요, 얘가 끝이니까요. 그리고 끝은 곧 임계수라는 과정을 거쳐서 이렇게 시작으로 가고, 또 시작은 병정화라는 과정을 거쳐서 이렇게 경신금으로 간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요때 요거를 잘 돌아가도록 도와주는 게 이제 무기토고요. 자, 그럼 지금 여러분들도 말씀드렸다시피 천간이 결국엔 누가 중심입니까? 경신금이 중심이죠. 그래서 경신금과 갑을목이 중심이죠. 그래서 제가 일전에 어떤 영상에서 이 경신금은 마치 부모와 같은 느낌이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뭐 부모라고 얘기해도 되고, 뭐 신이라고 얘기해도 되고, 막 그렇게 얘기해도 되겠죠. 왜? 시작을 만들어내니까요. 네, 시작을 만들어내니까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와 자식 같은 느낌이죠. 뭐 이건 어디까지나 비유입니다, 여러분들. 동등한 두 개의 개체가 만나가지고 순환한다 라고 이제 생각을 하셔도 돼요. 그냥 어디까지나 비유적인 표현이니까요. 여기에 또 너무 막 그렇게 집중하시면 안 됩니다. 자, 그런데 저희가 명리학을 공부할 때 무슨 얘기를 하냐면요, 음양이라는 얘기 여러분들 진짜 많이 들어보셨죠? 이 명리학의 근본이에요. 이게 이제 음양이에요. 근데 사실 주역에서는 음양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요, 주역에서는 강유라는 표현을 써요. 삼국지에 강유 나오죠, 그죠? 죄송합니다. 그 강함하고 유함이라는 뜻이에요. 자, 그런데 우리가 명리 공부하면서는 이제 음양이라는 표현을 쓰고요, 이 음양이라는 게 수와 화, 얘를 음양이라고 하더란 말이에요. 수는 음이고 화는 양이다. 자, 그러면 이 음양의 중심이라니까 이 음양의 사이에는 무엇이 있는지 한번 볼게요. 한번 보면요, 수생목, 목이 들어가야 되겠네요.
네. 그리고 금생수. 금이 들어가야 되겠네요. 즉, 제가 제 영상에서 늘 말씀드리지만 화는 금을 무조건적으로 극하는 세력이 아니에요. 화는 금을 극하면서 만들어내는 세력이에요. 자, 그럼 결국에는 이렇게 생해주고 그러면 다시 이 금생수로 이어지고, 그럼 수가 화로 가기 위해서는 뭘 지나야 되죠? 나무를 지나야 되죠. 나무를 지나서 다시 화로 간단 말이죠. 자, 명리학에서는 음양이라고 그러고 수와 화를 중요시 여겨요. 그리고 저희가 명리를 볼 때도 겨울생, 여름생 이 부분이 조금 명식 보는 게 또 쉬워요. 왜? 춥냐 덥냐 사주가 바로 나오잖아요. 그리고 저희가 계절적으로도 봄하고 가을보다는 여름하고 겨울이 드라마틱하게 차이가 나죠. 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걸 이제 정리해서 말씀드려 볼게요. 자, 제가 처음에는 천간이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자, 이걸 좀 지우고요. 천간이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시작과 끝이 있다. 그 시작을 낳게 한 것, 시작을 상징하는 것은 나무다. 그리고 이 시작을 만들어 준 것은 결국에는 금이다. 그리고 요 나무와 금이 수와 화라는 그런 과정을 거쳐서, 수와 화라는, 네. 여기는 갑자기 한글로 쓰니까 이상하네요. 수와 화라는 과정을 거쳐서 순환하고 있다. 이제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럼 요거를 조금 더 확대해서 해석하면요. 천간. 그럼 지지도 그렇지 않느냐. 이 생각 드실 분들 계시잖아요. 근데 안 그렇죠. 왜냐면은 지지에 있는 인묘진사오미는요. 지장간이 있잖아요. 지장간이 무슨 뜻입니까? 지지 안에 매장되어 있는 하늘의 기운, 천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에너지가 뒤엉켜 있다라는 거예요. 반면에 천간은요, 순수한 글자들이 모여 있단 말이죠. 네. 그러다 보니까 천간은 결국에 목금이 중심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자, 하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상은 이 천간이라고도 말씀드리고 뭐 우주라고 표현해도 되겠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는요, 수하고 화가 중심이에요. 네. 그리고 이게 이제 음과 양이니까요. 그리고 그 관문에 목이 있는 거고, 그 관문에 금이 있더란 말입니다. 되려 여기 지지라고 쓰고 지구라고 해볼게요. 지구는 수화가 중심이다. 서로 안 맞죠, 뭔가. 우주의 질서하고 지구의 질서가 안 맞는 느낌이 드시죠? 여기는 목금이 중심이래잖아요. 여기는 화수가 중심이고. 자, 그리고 하늘은 완벽하다고 합니다. 완전해요. 완전 무결하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지상은요, 불완전하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불완전한 게 완전해야 되겠다, 이제 그런 생각 드시잖아요. 근데 그거 자체가 어찌 보면 오류가 있는 생각이라는 거죠. 왜냐면 하늘은 완전한데 지상이 불완전하기 때문에 이게 조화를 이루고 변화를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즉, 뭐 우주라고 해도 되고 신의 섭리라고 해도 되고 뭐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가 있겠죠. 이 우주의 질서는 완전 무결한데 이 지구의 질서는 불완전하다. 그럼 잘못됐네. 이게 아니고요. 완전함이 불완전함을 만났으니까 그것이 곧 변화를 만들고 이것이 조화이고 이것이 아이러니컬하게도 완벽하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계절이 생기고 그렇기 때문에 계속 맴돈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우주의 질서와 이 땅의 질서가 달라지면서 생겨난 현상들은 분명히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 현상이 무엇인지 여러 가지로 설명드릴 수가 있지만 단편적으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저희가 이제 주역을 보면요. 주역을 보면은 1번 괴라고 그래요. 괴. 1번부터 이제 64번의 괴가 있어요. 64번까지 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번 괴가요. 중천건이라 그래요. 하늘건이에요. 하늘건. 하늘건. 네. 거기 이 짝대기가 양이거든요. 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네. 요게 이제 양이에요. 그리고 2번 궤가요. 중지곤이라 그래요. 중지곤은 땅이에요. 땅. 짝대기가 사이가 끊어진 게 이렇게 하면 재밌겠다. 잠시만요. 사이가 이렇게 끊어진 게 음이거든요. 그럼 얘는 완전 무결한 거고 중천건 네, 움직임이 없어요. 양만 6개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그리고 2번 궤 중지곤도 완전 무결해요. 음만 6개밖에 없기 때문에. 그럼 결국에 이 둘이 생겨났기 때문에 양과 이 음이라는 개념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서로 뭉치면서 변화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마치 부모와 자식과도 같죠. 네. 부모와 자식과도 같다는 말입니다. 제가 왜 지었냐면은 제가 아까 이제 주역에서는 강유라는 표현을 쓴다 그랬잖아요. 그렇게 이제 바꿔서 말씀을 드리려고요. 자, 그럼 그런 관점에서 이제 가정을 해볼게요. 얘가 금기운이다. 얘가 목기운이다. 이렇게 가정을 해볼게요. 일단은 그냥 가정을 해볼게요. 이 이유를 설명드리기에는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요. 왜냐면 왜 근데 목금이냐 그렇게 물으신다면은 제가 아까 처음에 설명드렸죠. 네, 그 우주의 질서는 천간의 질서는 목과 금이 중심이라고요. 그러면은 두 번째 왜 여기다가 목 쓰고 여기다 금을 쓰지 않고 이렇게 반대로 얘가 금이고 왜 강한 게 금이고 유한 게 나무라고 썼느냐. 그 이유는요. 이 화기가 뭘로 인해서 태어났죠? 화기로 인해서 태어났어요. 화극금하면서 금을 만들어줬잖아요. 그러니까 강하죠. 펼쳐내는 기운이죠. 자, 나무는 뭘로 인해서 태어났죠? 수기로 인해서 태어났습니다. 수생목이죠. 그럼 우리가 이거를 볼 때 금이다 할 게 아니라 화기를 지나온 금이다 이렇게 봐야 돼요. 그러니까 강하죠. 반면에 목기는요. 수기를 지나온 목기입니다. 그러니까 유하죠. 네, 그래서 제가 지금 이렇게 배치를 뒀습니다. 자, 이제 다음 얘기를 드려볼게요. 요거 이제 잘 기억하세요. 중천건, 중지곤. 우리가 이 주역에 있는 이 궤들 있죠? 이 친구들이 상징하는 월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중천건. 그러니까 여기 이제 하늘이라는 뜻이고요. 엄청난 양기. 얘가 계절로 치면요. 아이고, 궤는 이렇게 돼 있고요. 계절은요. 명리적으로 봤을 때 이때가 4월이에요. 4월. 오, 신기하죠? 저희 머릿속에서는 양기가 제일 센 게 5월인데? 막 이제 이렇게 생각했잖아요. 근데 제가 아까 전에도 양기라 그랬다가 말을 바꿨죠. 강합니다. 네. 그리고 제가 아까 앞에서 뭐라 그랬죠? 얘는 금이다. 자, 그리고 중지곤. 땅을 뜻하는 이 중지곤은요. 이제 음기라고도 하고요. 유함이에요. 유함. 그러니까 얘네 둘이 마치 이 우주의 부모와도 같은 거예요. 이 중천건하고 중지곤이 있었기 때문에 이 세상이 탄생하게 된 거거든요. 네. 근데 계절적으로 보면요. 이때가 해월이에요. 이상하죠? 이게 음기가 대단히 센 거면은 자월이어야지 되는데 그 생각이 딱 드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아까 요 이야기를 드리기 전에 뭐라 그랬는지 기억하세요? 하늘은 완전 무결한데 지상은 불완전하다. 완전함과 불완전함이 만났으니 이것이 완전한 것이다. 조화로운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변화가 생긴다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천간에 있는 기운은 흠결이 없다 그랬죠. 순수한 기운이라 그랬어요. 우주의 기운은. 우주의 기운은 순수하다. 자, 그런데 지지는 뭐라 그랬습니까? 지지는 이 땅의 기운이에요. 아이고, 순수하지 못하다 그러면 타락했다 뭐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겠지만 그게 아니라 여러 기운이 섞여 있다. 왜? 지장간 때문에. 범벅. 짜장 범벅 안 먹은 지 오래됐네요. 네. 자, 이렇게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서 이게 어떻게 표현이 되어 있는지 한번 살펴보자는 의도로 이제 이 말씀을 드린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다시 돌아와서 볼게요. 분명히 저희가 알고 있으려면은 중천건은 금이어야지 되고 중지곤은 목이어야지 된단 말입니다. 자, 근데 한번 볼까요? 사화죠. 이상하죠? 지장간 안에 뭐가 있습니까? 여기서 경금이 태어납니다.
자, 해수, 물이죠. 지장간 안에 뭐가 있습니까? 간목. 여기에서 나무가 태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4월이지만 이게 대단히 강하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계절적으로는 하늘과 지상의 움직임이 서로 다르다 보니까 4월이 됐지만 요 안에 금이 이렇게 강하게 자리 잡고 있다라는 거죠. 자, 마찬가지로 계절적으로는 겨울이지만 중지군이 나무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강하게 자리를 잡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왔으면요, 이제 저희가 천간은 간목부터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60갑자 이야기할 때 갑을병정, 무기경신임계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시죠? 갑을병정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지지는 뭐부터 나갑니까? 자수부터 나가죠? 자축인묘. 이상하단 말이에요. 여기는 왜 자수부터 나가지? 그 이유가 이거예요. 해수가 끝이에요. 해수가 끝이기 때문에 자수부터 나가는 거예요. 해수가 중지곤이고 강한 음이니까 끝이 난다는 거예요. 근데 재미난 건 뭡니까? 해수 안에 뭐가 있죠? 간목이 있어요. 끝은 났지만 새로운 시작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같은 논리를 사화에도 적용을 한번 시켜 볼게요. 사화. 펼쳐내지만 이미 결과를 내포하고 있다. 자, 저희는 이거를 일상생활에서 적용시키면 되겠죠. 우리가 뭐가 안 풀리고 끝이 났지만 결국에 이는 새로운 시작을 위한 단초이다. 네. 그리고 반대로 이제 내가 화려하게 펼쳐내기 시작하지만 이미 결과를 내포하고 달려가고 있다. 이 이치를 안다면요, 저희가 뭔가를 시작할 때 그 안에 결과가 내포되어 있다 그러잖아요. 대단히 열심히 순수한 마음으로 열정적으로 가야 되겠죠. 그리고 내가 무언가를 끝낼 때 감사한 마음으로, 내 마음에는 안 들었지만 감사한 마음으로 끝냈을 때 비로소 새로운 시작이 순리대로 따라오겠죠. 네, 그래서 오늘 내용은 이제 제가 생각한 부분들을 좀 쉽게 설명드리고자 했는데 그게 제대로 전달이 됐는지 잘 모르겠어요. 네, 그런 거로 저는 공망을 크게 신뢰하지 않습니다. 네, 왜냐면은 천간의 완전함과 지지의 불완전함이 곧 완벽함인데, 천간의 완전함과 지지의 불완전함이 곧 이게 어우러지는 것이 완전함인데, 우리 지금 앞에서 봤잖아요. 시작이 곧 끝으로 가고 끝이 있으니까 또 시작으로 간다라는 거. 그러니까 음이 있으니까 양으로 가고 양이 있으니까 음으로 가는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완전함과 불완전함이 만났기 때문에 이게 곧 완전한 거예요. 만약에 천간도 완전하고 지지도 완전했다라면은 정말 무의 상태였겠죠. 공의 상태. 아무것도 없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완전한 것인데, 이 공망이라는 이론 자체가 천간은 10글자인데 지지가 12글자다 보니까 하늘이 비어서 생겼다라고 하는 논리거든요. 그럼 우리가 대전제를 놓고 이렇게 보면은 하늘이 왜 비어? 이게 완전한 건데 이래서 생명이 돌아가는데 공망이라는 게 있을 수가 있나? 라는 사고까지 이어지게 되겠죠. 물론 이거는 해석하시는 분들에 따라서 견해가 다를 수 있습니다. 어디까지나 이제 제 견해라는 거를 밝히고요. 그래서 이제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요, 우주는 목금이 중심이다. 제가 너무 말씀 많이 드린 것 같아가지고 목금이 중심이다. 그리고 지상은 수화가 중심이다. 그래서 주역에서 순수한 양을 나타내는, 정말 정적인 움직이지 않는 상태를 나타내는 이 중천 건괴가 사실은 사중의 경금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리고 곤괴는 순수한 음기를 뜻하는
곤깨가 해수를 나타내는 이유는 사실은 해중의 간목을 의미하는 것이다. 네. 그리고 뭐 이렇게 우주와 지상의 중심이 다르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것이 완전한 것이다. 그리고 이것을 우리의 생활에 접목시키자면은 시작할 때 열정적으로, 지금 내가 사업체가 일어서지 않았다고 낙담하지 말고 시작할 때 열정적으로, 그리고 끝낼 때는 아쉽더라도 다음을 감사히 기다리며, 결국에 오늘 제가 드리고자 했던 말씀인데 구석에 들어가 버렸네요. 그래서 다시 쓸게요. 네. 오늘 제가 이렇게 장황하게 말씀을 드린 이유는요, 여러분들의 그 명리에 대한 호기심도, 지적 호기심도 좀 충족을 시켜 드리면서 이걸 통해서 저희는 의미를 배워야 되잖아요. 그래서 한 겁니다. 그래서 시작할 때 아무것도 없더라도 결과를, 이렇게 말씀드리면 오해하실 수 있겠네요. 이것이 곧 결과로 이어진다 라는 심정으로 열정적으로 순리에 맞게 끝낼 때 너무 아쉽더라도, 끝낼 때는 너무나 아쉽죠. 누구나. 그게 내가 좋아하는 거였다면 아쉽더라도 다시 찾아올 새로운 시작을 겸허히 받아들이자는 거죠. 그게 바로 사화이고 사중의 경금이고, 이것이 바로 해중의 간목이다. 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좀 길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고요. 다음에 더 좀 쉬운 내용, 너무 난해하게 말씀드린 것 같아가지고 좀 걱정입니다. 더 쉬운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